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주식해서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딜 가든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크리스마스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혹시 여행 가실 계획 세우셨다면 오늘 저희 주식해서 여행가자에서 준비한 여행지도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 실현할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알짜 종목으로 이번 주도 수익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해서 여행가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여행지와 그리고 또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네. 저는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또 개인 사정으로 녹화를 좀 거르긴 했는데 네. 이제 또 다시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뵙다 보니까 3일 만이죠? 주말 끼고 이제 3일 만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보다 더 이뻐지셨네요. 네.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죠? 제가 언제요? 아무튼, 네. 그래서 나날이 물에 차오르는 미모를 간직하신 앵커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영혼은 차 있어요. 아직 차 있는데. 네, 부장님도 뭐 얼마 전에 염색을 하셔서 그런지 더욱더 좀 젊어 보이시네요. 네. 제발 이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울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감사합니다. 좀 훈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니까 그래도 네. 훈훈하게 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시장만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만 따라와줘서 좀 훈훈한 분위기, 특히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제가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저번 주 종목 어떻게 리뷰 좀 준비되셨나요? 네, 앵커님 안 계시면은 종목들이 한 종목은 안 가고 한 종목만 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자리 지켜야겠네요. 네, 그렇죠. 앵커님 계시면은 두 종목 다 잘 되죠? 잘 돼야겠죠. 네,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종목들부터 리뷰 잠깐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한 종목은 좀 정체입니다. 여전히 가격대 그대로고, 그리고 아직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데요. 일단 종목 중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승일이었습니다. 승일 하게 되면, 그때도 강조드렸듯이, 그 관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특히 미스트라든가 이렇게 칙 뿌리는 미스트부터 살충제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양하게 쓰이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였는데 주가는 일단 횡보입니다. 그대로 거의 보통 저희가 이런 거를 빨랫줄이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거의 옆으로 횡보만 하면서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물론 이게 주가가 아직 방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이나 어떤 자산 대비 저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 그러면 일단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횡보지만은 시세 흐름들 이제 거래도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거래만 유입돼서 주가 탄력 받는다. 그러면 일단 지금 가격대로 한 13,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일단은 보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추가적인 시세 변화와 그리고 거래량 증가되는지 요 흐름만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 휴캠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주가 흐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난주 녹화가 12월 17일이었었죠.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주가가 좀 약간 묵직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런 때 내년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고 거기서의 모멘텀을 더 확인하고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 쪽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날 말씀드렸을 때가 주가가 종가 부근이 26,000원대 그리고 오늘 저가가 27,250원 그러니까 약 한 1,2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약 한 4% 정도 수익이 난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주가는 이제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직전 고점대는 제가 보기에는 고점대가 아니다라는 쪽으로는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단은 반등 시도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는 일단
저항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약 한 29,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하게 되면은 단기 저항으로 받을 텐데 그래도 내년에 시행되는 그리고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주가는 다시 3만 원대 이상으로 돌파는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빠르게 29,000원대를 먼저 터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는 그래서 약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눌림목을 찾아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쪽으로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좋지만은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그런 전략들 쪽으로 세우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점점 이 시간이 갈수록 리뷰를 참 자세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뭐랄까요, 사후 처리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참 AS라고 그러죠, AS, 예. AS 참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죠? 연말이니까 네. 네, 혹시 이제 시장하세요? 새해부터 뭐라고요? 시작하세요? 시장이요? 예, 밥 사드릴까요? 뭐 따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자 자세한 리뷰 정말 감사드리고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행지는 또 어디가 될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일출을 보기 좋은 장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왜냐면 이제 곧 연말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일출 특집으로 한번 생각을 한 끝에 네.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곳이다 싶은 곳을 하나 꼽았습니다. 네. 바로 포항에 있는 호미곶인데요. 네. 네, 정동진을 할까 호미곶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일단 이곳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한번 꼽아봤는데 네.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또 지나가만 가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으로는 이거죠, 이 손. 네, 예, 유명한 사진에 이렇게 많이 그렇죠. 있죠. 예, 그것만 이렇게 보고 휙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포항에는 저희 그때 일 때문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점도 있고 그래서 일 때문에 한번 휙 지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설명회였죠. 투자 설명회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냥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네. 왔다 간 거에 대한 기억 그런 걸 남기기 위해서 뭐 사진 한 장 찍고 왔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정도밖에 기억이 없어서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여행지가 지나는 간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안 가본 이런 여행지가 많다 보니까 한 번쯤 시간 내서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가보진 못했고, 네,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좀 조사를 많이 해오셨겠죠? 조사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네. 조사는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출 특집이라고 하면 다음 주 여행지는 정동진인 거죠? 아니면 정동진일 수도 있고요. 서울 보신각? 보신각일 수도 있고요. 네. 좀 고민 중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종로 탐색을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네. 오늘 포항 호미곶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저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출이 뜨게 되면 보여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풍수지리학서 상으로도 조선시대 16세기 유명한 풍수지리 관련되신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풍수지리 관련 쪽에서 좋은 쪽 중에 하나다. 왜냐면 이게 명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참 길게 설명하시네요. 그렇죠. 핫플레이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포항에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꼬리는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동물들에서 힘이 또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되게 풍수학적으로 좋은 곳인 것 같아서 저도 이사 가려고요. 네, 포항으로요? 네, 농담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연초되게 되면은 그래도 해돋이를 보러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또 찾아봤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 바다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손, 이게 무슨 오락에서 나오는 무슨 그런 어떤 거대한 괴물의 손이 아니고요. 상생의 손이랍니다. 이름이 따로 있네요. 네, 상생의 손. 네. 근데 왜 상생의 손인지는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근데 매년 갈 때마다 그래도 약간 좀 가엾은 게 이제 녹물 비슷한 게 이렇게 좀 흐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돌이나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뭐 청동으로 만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봤을 때도 금속인가 보죠. 네, 그런 것 같고 그래도 바다에서 그렇게 설치해놨다는 것 자체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는데 보시니까 어떤가요, 크기가? 제 손? 농담이죠. 보통 네, 할 말이 없네요.
포세이돈이라고 그 바다의 신이 있죠. 예, 그런 그쵸? 분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아닐까.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저 사진은 참 저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 크기가 가늠이 되셨나요? 지나가셨을 때? 예, 컸습니다. 그 보통 보게 되면은 저 성인의 한 3배 정도? 그 정도의 키가 아니었을까. 높이가요? 예, 거기서 거의 5m 정도는 넘겠네요. 그렇죠. 제 키가 180cm이다 보니까 조금 좀 되겠죠? 네. 180보다 조금 안 되시죠? 아주 조금 모자랍니다. 예, 몇 센치 네. 모자라는데 그 정도 크기가 아닐까 싶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광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그 연호랑 새우녀 네. 유명하죠. 이 네. 또 그 상이 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 해맞이 광장이죠. 예, 거기에 광장이 또 따로 있구나. 네, 그 광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 설화는 기억하세요? 그때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왔던 설화였는데. 포항에 글씨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까지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긴가요? 예, 좀 길고요. 그래서 뭐 왜 일본에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또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왜냐면 자세한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읽어보긴 했는데. 다음 자료가 이제 뭐 먹을거리라든지 또 이제 바닷가 풍경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 먹거리는 지금 제가 보기에 과메기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과메기 또 유명하고 지금 철이죠. 한 예. 10월 달 이후부터 겨울철까지 또 유명하죠. 그래서 되게 예. 얼렸다 녹았다를 바다 해풍에 반복하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 꼬득꼬득한 맛. 혹시 드실 줄 아세요? 네, 먹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네. 또 한 잔. 아니요, 그 자리에서는 술을 먹는 자리 아니었는데, 네. 뭐, 생각보다 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얘기를 듣기로는 네. 좀 약간 비리다. 그렇죠. 그리고 비리죠. 어떤 사람들은 좀 맛이 별로다. 뭐 이렇게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또 홍어죠. 홍어 삭힌 거. 네, 그건 좀 이제 남도의 맛이죠. 그렇죠. 그게 네. 남도의 맛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 경상도의 맛. 그렇죠. 경상도의 맛. 근데 음식에 보통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좀 발효되고 뭐 중국에서도 취두부인가요? 그 왜 이렇게 네. 맛이 좀 심하게 네, 저 상한. 그거 네. 먹어봤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네. 표정이 한 입 먹고, 네. 다시는 안 먹었어요. 네.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어? 뭐 이런 느낌의 그런 표정들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발효의 깊은 맛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깊은 맛을 이제 자랑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 쪽에서 거기다 또 대게가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포항 또 대게. 그렇죠. 영덕 그 대게 포항 이쪽으로 해서 다 또 대게가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먹을거리 또 회센터 예,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일출을 보러 갔다가 네. 바로 이제 뭐 회센터에 가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회센터에서 이제 야식을 드시고 계시다가 이제 해가 뜰 때 가서 이제 해도 보시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코스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 코스 소개 좀 해주시죠.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인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네. 포항이 고향이신 분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호미곶에 가서 그거를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구룡포라고 하죠. 예, 구룡포 항구 쪽에서 또 거기 또 직접 잡아온 해산물을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 거기서 아침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보게 되면 이제 환호공원이라고 있답니다. 공원이요? 예, 공원 앞에 포스코 앞에 네. 전경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원래는 야경이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스코의 오. 불빛들하고 공장의 불빛들하고. 저도 지나가면서 봤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야경. 그래서 그 뭐 견학을 갈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또 그 공원하고 이렇게 딱 보는 이제 포스코가 또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유명한 또 죽도시장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또 점심 먹기엔 또 좋다. 특히 여기에는 명물이 시냇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입구부터 이렇게 그 시냇물이 흐르면서 거기서 어떤 그 야경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불빛까지 좀 있어서 좀 멋있다라는 쪽이 운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뭐 해안도로 또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산이 있다고 하는데 내연산이라고 합니다. 내연에 이곳에 등산을까지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시간이 되면은 예. 네, 그래서 거기 또 풀코스네요. 풀코스. 풀코스죠. 예, 바다와 또 산. 특히 오. 여기 복영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신라 시대에 또 세워진 아주 역사가 깊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 또 절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구경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코스를 하나 짜줬는데 가봐야죠.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잘해서 또 수인해서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된 이 포항에 있는 이 여행지는요. 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뭐 글쎄요, 좀 이제 경남 쪽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좀 바다도 보러 가고 이런 의미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새해 일출 보러 이곳 또 방문 계획 세우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런 때는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이제 가보시는 네. 거죠. 예. 서울에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그 KTX를 가게 되면은 이제 경주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부산에서 가기는 조금 멀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포항이 경북이다 보니.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경주에서 어떤 렌트카를 빌려서 그렇게 가신다 해서 만약에 어림잡아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한 20만 원대 정도면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충 어림잡아서. 시간은 뭐 KTX 타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시간?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보다는 적겠죠. 그러면 한 뭐 3시간 안쪽이겠죠. 그러면은 네. 한 2시간 반 정도? 네, 그럼 이 정도. 자가용은요? 자가용 여기서 포항까지 죄송한데요. 네. 제가 택배 기사도 아니고 아니면 네, 준비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네. 돌발 질문 이런 것들은 사용합니다. 차라리 주식 질문을 돌발하시게 되면은 그런 건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로 가면 그래도 한 4시간은 안 걸리지 않을까요? 네, 무슨 람보르기니인가요? 4시간 이상 걸리나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차가 안 막히게 되면은 뭐 그 정도로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요. 누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 네, 한번 갈까? 이래서 이렇게 운전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KTX를 예를 드신 KTX가 것 좋죠.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뭐 그렇게 멀긴 하지만 네. 또 그렇게 뭐 땅끝마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도로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은 오히려 그쪽이 더 먼 느낌이, 거기는 이제 KTX를 타고 또 한참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갑자기 철도 직원으로 또 갑자기 변하셨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포항 호미곶 참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자, 여행 계획 중에 이 연말에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식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2월 넷째 주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뭐가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 종목은 일단 지금 성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네. 종목으로 한 종목을 꼽아봤고요. 또 한 종목은 일단 지금 수혜 측면, 그러니까 지금 겨울 성수기 측면 쪽에서 한 종목을 일단 꼽아서 이제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보다 계속 시장 규모가 커지고 거기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을 한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이제 먼저 네오팜이라는 회사입니다. 네오팜. 혹시 이름만 가지고는 딱 와닿으시나요? 검색을 제가 일단 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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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관련해서 네. 그런 상품을 많이 내놓는 회사더라고요. 네. 삐졌습니다.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아토피 있으세요? 아니요, 아토피는 없어요. 예.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네. 보통 보면은 성인이 돼서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보면은 선진국병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의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이 있죠. 그렇죠. 좀 더 안 좋은 환경 쪽에서 많이 또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병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웬만한 또 아기들은 또 아토피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어서 어머님들 상당히 좀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화장품 관련돼서의 어떤 보습제라든가 아니면은 의약품 개발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병원용 아토피 보습제를 또 많이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보습제나 아니면 물티슈 그리고 화장품 원료까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토피 치료제 쪽으로 좀 많이 좀 한층 다가선 이제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속 R&D, 그러니까 즉 연구 개발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막 시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980억 정도 되는데 매출 흐름들은 아직 좀 미미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 쪽인데, 즉 과거에 비해서 매출 흐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 아토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금씩 더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더 성장성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 종목들은 어떤 많이 올랐다고 추격매수 하면 안 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실적,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버블 얘기 나오면서 또 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좀 올랐다가 좀 하락해서 다시 한번 좀 사볼 수 있는 국면들이 됐다. 이런 때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네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실적 흐름들을 잠시 보게 되면은 올해 지금 약 한 실적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약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매출액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약 한 26억 정도. 그래서 작년에 순이익을 넘어가기 시작했죠. 한 해의 영업이익을 좀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20억대 부분이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작년의 기준치는 좀 넘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부진했던 게 3, 4분기였습니다. 3, 4분기 같은 경우 거의 적자는 아니었지만은 네. 생각보다 그만큼의 실적들이 못 나오다 보니까 약간 위축된 국면을 보여주는데, 일단 4, 4분기 다시 어느 정도 좀 실적 흐름만 확인된다 그러면 일단 작년보다는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계획했던 실적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실적의 우상향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어떤 점진적인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보통 어떤 바이오 업체들 치고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높고 아니면 회사의 자금 여력들이 별로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부채가 없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없는 상황들에 유보율이 한 790%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재무 구조가 그렇게 상당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바이오 업체 관련된 흐름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흐름들만 조금씩 확인된다. 그러게 되면 계속 고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받아갈 수 있는 측면들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약 한 9월 달에서 10월 달 어떤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한 6천 원대 있던 주가가 일단 실적 흐름들과 그리고 아토피 치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한 16,000원대 부분까지 올해 10월 달 부분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쭉 다시 한번 밀려서 어떤 단기 저점대를 확인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약간 16,000원대 이후로 약간 12,000원대 부분까지 어떤 조정권이 좀 강하게 받았었죠. 그래서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까지 다 받은 상황 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서서히 우상향에 대한 패턴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수급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때 주가가 16,000원대 부근을 넘어갔을 때도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던 모습들이고, 다시 정체를 보이다가 기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 같이 받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근이라고 한다면 거의 12,000원대 초반대에 대해선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저항대를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거래 없이 주가가 반등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 그래서 약 한 13,000원대 부근 초반 정도면은 그게 크게 무난한 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 들어서 그 정도 부분에서의 매수가 흐름들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강하게는 일단 좀 못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직전 고점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그런 1차 저항대 부분이죠. 그 정도 부분까지 보여지는 15,500원대 부분을 일단 1차로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번에 저점대를 기록했던 가격대가 이탈하게 됐을 때 다시 위험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인 네오팜 꼽아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현재 아토피 제품 관련 종목인데요. 이 아토피 관련해서 조금 그런 앓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 성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는 주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순이익, 영업이익이 모두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재무 구조도 좋은 편입니다. 자, 12월 23일 화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13,55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투자하시면 목표가 1차 목표가 15,5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12,000원에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뭐가 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되죠? 네, 미리 언급드렸듯이 겨울철 성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특히 겨울이 되게 되면 또 먹거리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뭐 뜨거운 국물 아니면 네. 호빵. 네. 네. 다 조사하셨군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준비하시는 앵커님께 네. 제가
예. 또 왜 또 난데없는 네. 칭찬을. 그 연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호빵하게 되면 그래도 예전부터 유명한 샤니죠. 예, 샤니 그쵸. 쪽에 삼립식품 관련된 그 회사가 이제 간장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삼립식품을 꼽아봤습니다. 예, 특히 삼립식품 같은 경우 요즘 보니까 또 예전에는 또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죄송한데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딱 호빵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 그 하얀색에다가 그 팥빵이요. 그렇죠. 팥 팥이 들어있고 들어있는, 거기다 네. 밑에 종이 깔고 그리고 이 종이를 누가 멋있게 뜯느냐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놀이하고 그랬었는데 네. 확 뜯어서 얼굴에 붙이기 뭐 이런 거 네, 피부에 좋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다 공감하실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저와 비슷한 한 30대 분들이시라면은 다 이런 거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호빵이 또 요즘 보니까 또 진화를 해서 안에 또 뭐죠? 피자가 있죠. 그렇죠, 피자 피자. 호빵도 있고 야채 호빵도 있고 야채 호빵 있고요. 무슨 우유 맛 호빵도 있더라고요. 네, 네, 우유 맛 호빵도 있고요. 아, 그래요? 치즈 불닭 맛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네. 요즘에 편의점 가서 호빵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네. 뭐가 종류가 되게 많아서 아, 그렇군요. 물어보게 돼요. 이건 뭔가 하고. 아, 그렇군요. 네. 다 이 회사 제품인가요? 그건 잘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또 사각 또 찐빵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각형에 저는 이렇게 아직 딱 못 봤는데. 예, 네. 뭐 출시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죠. 근데 그냥 그게 또 이런 또 겨울이 또 가장 많이 매출이 또 일어날 시점이다 보니까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또 거기다가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모습은 이제 삼립식품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앞에 있는 이제 모 회사가 혹시 보통 보게 되면은 골목 상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골목 상권 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파리 회사, 그렇죠. 이 회사가 또 되게 빵집으로는 꽉 잡고 있죠. 네,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삼립식품의 이제 전신인 그 회사가 이제 뒤쪽에 아직 상장되지 않았는데 그 회사 이제 SPC 그룹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알아주는 회사가 또 하나 있죠. 거기다 또 그 회사가 취급하는 게 커피도 취급하죠. 파스쿠 이런 네. 거요. 그리고 또 베스킨 왜 이런 회사들 또 아이스크림으로 또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떠올리게 되는 회사 이게 뒤쪽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삼립식품과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혹시 나중에 뭐 상장액이나 이런 흐름들이 됐을 때 우리 주가에 어떤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뒤에 대기하고 있는 하나의 재료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 체크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적 흐름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까지 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보통 과거 2011년도에 6천억대 흐름들 쪽에서 매년 그 실적 흐름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과거에 2, 3만 원대 주가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죠. 예, 그런 쪽에서 당기순이익 60억대 회사에서 지금 작년에 220억대 올해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약한 올해 성수분기 흐름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매년 실적이 개선되는 회사 쪽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아직 그 부채 비율이 160% 그리고 유보율이 390% 정도라고 한다게 되면 일단 아직 그렇게 그 강한 재무 구조에 대한 메리트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개선과 말씀드렸던 성수기 관점들 이런 부분들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특이한 부분들은 기관이 지난번 한번 그 주가가 한 20만 원대 근처 약간 19만 원대 근처까지 진입을 시도했었을 때 대거 매도를 한번 한 다음에 지금부터 다시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거의 매일이죠. 매일 주가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13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부분은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계속 주가에 대한 보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들도 참고해야 될 수급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다는 19만 원대 부분은 좀 과하게 올랐다 이런 평가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받다가 지금 횡보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박스권의 흐름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16만 원대 부분까지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모습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좀 서서히 펼쳐지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15만 원대 부분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날인 오늘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했다가 약간 묵직한 모습들인데 다시 성수기 관점들 이런 것 부분이 보강받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가격대 약 한 16만 원대를 일단 네. 1차 목표가로 대응하시면서 대응하실 전략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다시 한번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는 13만 8천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가격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거기서 위험 관리하는 가격대 손절가를 13만 8천 원대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 쪽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삼림식품 꼽아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림식품은요, 대표적인 겨울 수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매년 실적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녹화 날인 오늘 12월 23일 화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14만 6천 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잡으시고 손절가는 13만 8천 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모두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행지와 함께 또 종목까지 함께 훑어봤는데요. 오늘 김민수 부장님 오늘 함께 하시면 또 더 해보고 싶으신 말이나 또 아까 뭐 미처 또 못했던 말들이 있으세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네, 딱 한 가지 감출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요? 네, 딱 아직 그 녹화 날 기준으로 이틀 남았죠. 그래서 네. 그래도 뭐 분위기는 뭐 벌써 네,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매매하시면서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싶었는데 미리 선수를 치셨네요. 제가 선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여행지도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두 가지 종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 소개를 잘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연말에 참 저희가 준비해드린 종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실현하셔서 또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과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